저 북한 놈인가 저거? 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봤던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. 뭐 나긋나긋하고 뭔가 두 명밖에는 안 되지만 북한 사람처럼 노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북한 놈인, 북한 놈인 줄 알았어요. 저는 북한 놈인가? 근데 아니더라고요.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. 런닝맨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다가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2016년 8월 15일 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재방을 보게 됐어요. 9월 TV로. 달에. 9월 달에 이제 뭐 백공구에서 또 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TV를 켜고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무슨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뭐 나오더니 북한에 계시는 뭐 간부들, 북한 주민 여러분 새로운 길은 열려 있습니다. 뭐 새로운 터전으로 찾아오세요. 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. 야 이게 뭐야?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고? 아 진짜? 네. 저 조사 받을 때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만나기까지 돼 있었어요. 왜냐면 대통령 연설을 보고 보이부에서 있던 놈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될 뻔했네. 이슈가 될 뻔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.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죠. 상당히 안 좋았죠. 근데 그 찰나에 이제 그게 나오니까 아이 가야 되겠다. 대통령이 오라. 갑자기 그냥 갑자기. 그래서 제 친구한테 찾아갔죠.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한국 가자 하니까 제 친구 한국이 어디야? 그게 잘 모르지. 몰라요. 아랫 동네나 남조선 해야 알죠. 야 남조선 하니까 남조선이 한국이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남조선이 한국이야. 왜? 그러더라고요. 박근혜가 오라잖아. 박근혜 누군데? 박근혜 누군데? 박근혜 또 누군데? 그러는 거예요. 남조선 대통령이야? 그러니까 그래? 야 근데 너한테 뭐 전화가 왔냐?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또 이제 또 이야기를 했죠. 이런 데서 이렇게 오라고 한다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. 그 친구도 보이부예요? 아니요. 그냥 친구?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보이부에 있었으니까 좀 놀랐대요. 이거 뭐야? 보이부 놈이 왜 갑자기 낚시하는 건가 이거? 자기를 낚시하는 줄 알았대요. 그 친구가 후에 알게 됐는데 이제 탈북을 했다가 북송된 사례가 있더라고요. 형은 몰랐었고? 몰랐어요. 제가 보이부에 있으니까 아무리 친구 중에도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. 근데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한국 가자 그러니까 놀란 거죠. 한 3초 뭐 조금 그러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친구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3일 만에 저희는 이제 탈북을 했는데 북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삼국을 거쳐서 오시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브로커도 있고 뭐 브로커 우리 꼭대기니까. 그렇죠.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저는 갈 수는 있겠죠. 이제 가려면 가겠죠. 가려면 가겠죠. 이제 뭐 긴급 수사원 중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. 근데 제 친구가 일단은 문제고. 그러면은 그 친구분한테 말씀하기 전에 가족한테는 말 안 했나요? 아니요, 안 말했어요.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아버님이 계셨으면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죠. 왜냐면 저희 아버님도 그때 당시 이제 보이부에 계셨기 때문에 또 가면은 흔히 그렇잖아요. 남자들은 조금 직계가족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해가 가거든요. 뭐 예전처럼 90년대처럼 죽이거나 뭐 정치범수용소 보내진 않는데 그래요? 그러진 않는데 조금 해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왔겠죠. 근데 아버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그 다음 해 정일이가 죽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일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따라갔나 이 새끼 그랬다니까요. 그 생각도 했댔어요.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북쪽 지역으로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.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이에요. 황해도 연안 제가. 원래 고향도 거기구나. 고향도 연안이에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해안가 보연을 했어요. 그 바다 출입을 통제했거든요.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잘 놀았어요. 저희 친구도 그렇고 바다를 잘 아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 고향에서 보면 강화도 말도, 우리나라 강화도 말도. 그 해병대에서 띄우니 태극기. 보여요?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뭐 6km도 후에 와서 알았지만.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셨고. 근데 저는 6km가 아니고 한 2km 정도? 요거 한 수용 치면 한 1시간? 늦으면 한 2시간이면 가게 되겠는데? 그렇게 생각했죠. 그래서 제 친구하고 바다로 가자고 그랬었죠. 근데 뭐 언제 뭐 배를 뭐 구하고 배를 만들고 그럴 시간이면 뭐 솔직히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왔을 때 가는 게 원래 맞잖아요.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냥 수영 쳐서 가자고 했거예요.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하고
수영 쳐서 가기로 결심을 했죠. 네. 그래서 출발하겠다고 결심한 게 이제 2016년 8월 18일. 8월 18일. 아, 9월 18일. 아, 9월 18일. 네. 그래서 제 친구하고 9월 18일 날 이제 가자 하고선 전기 철조망, 지뢰밭 어떻게 막 그냥 넘고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에 물에 입수해가지고 우리 한국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시간에 몸을 실어가지고 아, 진짜 생으로 그냥 생으로 바다 뛰어든 거예요? 그렇죠. 뭐 배 타고다 중간에 뭐 한 것도 아니고.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는 그냥 물로 들어갔어요. 진짜 완전 생 수영해서 온 거예요? 네. 배 타고 오다가 없어요. 그래서 제 영상에도 있는데 최초로 발견했던 이제 해병대분을 만났어요. 그분이 저놈들이 여기를 수영 쳐서 오려고 하나? 미친 놈들 아닌가? 이거를 이렇게 지켜봤대요, 계속? 지켜봤대요. 어. 열감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. 움직이는 게 다 보인대요. 아, 근데 그쪽 항해도 쪽에 지뢰 깔려 있어요? 당연히 있죠. 왜냐면 그 앞에가 바로 한국인데. 아, 그러구나. 네. 지뢰밭도 있고 전기초점망도 다 있죠. 아, 진짜요? 네. 어떻게 들었어요? 일단은 지뢰밭은 그건 제 몰랐네. 친구가 네. 전기초점망은 내가 맞고. 왜냐면 제 친구는 키가 커요. 네. 그러니까 다리가 기니까 네. 그 다리 찝는 대로 나는 뛰어 넣으면 되는데 아, 전기철조망은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는 건 제가 맡았죠. 내봤어요? 해보는 거죠. 아, 진짜로? 서로로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, 되니까 네. 이렇게 네.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기가 안 오더라고요. 벌리고서 들어오고 너무. 와. 그래서 수영 쳐서 쭉 내려오는 중간에 이제 이 해병대 분이 네. 상부에 보고를 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미상의 인물이 지금 자기네 쪽으로 오고 있다 해가지고 배까지는 안 왔댔어요. 근데 저희가 그걸 북한 배로 착각을 하고 네. 무인도에 들렸다가 도망갔다가. 다음 날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이거 타고 왔잖아요. 비행기. 네. 저는 그 군함 타고 인천항으로 갔잖아요. 그 중간에 어쨌든 다시 그 한국 군함 만난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저희는 낮에 또 파레트에다가 스트리폰 매달고 해가지고 거기다 몸 싣고 한국 쪽으로 둥둥둥둥 뜯어내려오는데 그 해병대에서 이제 나온 거죠. 네. 나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귀순이냐 하더라고요. 네. 귀순이라고 해가지고 배에다 옮겨 싣고. 형 또 군복 입고 있었으니까. 아니 군복 안 입었어요. 안 입었어요? 사복 입고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. 아. 네. 그냥 또 사연이 많습니다. 네. 만약 결론적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이제 보이브에서 잘 처먹다가 왜 왔냐라는 결론은 그거예요. 하도 이제는 한국의 거를 많이 보다 나니까 북한 체제도 조금 좀 이상한 의문도 많이 들었고,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수없이 김정은이가 이제 지도자가 됐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도 좀 있었고, 네, 조그만 게 대단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이제 융합되면서 그 체제가 이제 조금 좀 이질감이 생겼던 찰나에 대통령이 손 내미니까 어이쿠 저 잡아야 되겠네 하고 잡아버리죠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TV도 보고 하면은 일부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되게 거창한 대단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가야겠다고 왔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솔직히 모두 그러진 않겠지만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되게 사소한 이유에서 맞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 정말 급작스럽게 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대한 뭐 막 동경심, 난 저 나라에 가서 무조건 살아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있긴 있겠죠. 당연히 있겠죠.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솔직히 예전에는 뭐 또 배고파서 중국 넘어가서 중국에서 또 한국 알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우연히. 많으니까. 그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 저도 역시 같아요. 뭐 무조건 난 대한민국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기 가야 되겠다라는 걸 순간에 그냥. 네. 근데 이게 확실히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 좀 사람들이 좀 더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되게 죽음이나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? 못하죠. 저도 다시 못 뛸 것 같거든요, 절대. 지금 바닷물에도 안 들어가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. 그냥 가다가 총 맞으면 죽겠구나? 뭐 이 정도? 저는 아예 뭐 죽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. 왜냐면 뭐 고리가 되게 가차워 보였는데 6kg라고 하더라고요. 그 고리가. 그게 제가 한두 시간 수영을 했는데도 계속 거기야. 아니 내가 안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. 네. 근데 뒤에 보면 뒤에가 멀어졌는데. 네. 근데 그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해병대 분이 6km 구간이고 제가 물에서 이제 수영 치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된데도 저 어쨌든 그 말도라는 섬에 못 가고 무인도를 갔으니까 야 여기 육지에서 보는 것과 바다에서 또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. 그 친구분들 수영하셨나 보네요, 그래도. 저 친구도 뭐 바닷가에 살았으니까. 나 암만 살아도 이제
그 6시간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. 제 친구가 좀 뻥이 좀 심해요. 저보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. 너 우리 쉬워요. 형은 자기가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 내가 도와줬어요. 본인이 힘들어가지고. 본인이 들어가요. 어우, 네. 철은 나못 가겠다. 나 놓고 가라. 나 바다에. 제 친구 그랬어요. 아 진짜. 바다에 놓고 가라고. 구명한도 없이 그냥. 구명한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네. 그거라도 있어야지.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명안에다 펌프에다 바람 넣다 나니까 아 들어가서 그 절정만에 넘어야 되니까. 원룸 가지고 들어갔죠. 네. 그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솔직히 무용지물이죠. 쓸데가 없어요.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. 솔직히. 나중에 철인 3종 경기 나가보십시오.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. 바다에는 무조건 살아남을 것 같은데. 아, 네. 여러분. 일단 뭔가 좀 유쾌하게 재밌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미친 짓이잖아요. 그게. 그렇죠. 저도 그 지뢰밭에 철조망에 맨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든다는 게 사실 무모한 짓이었죠. 그쵸. 네.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인 거고. 근데 어쨌든 살았으니까 이렇게 추워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. 네. 아무튼 어렵게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삶, 원하시는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주셔가지고 출연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그 이철원 TV 꼭 검색하셔가지고 구독, 좋아요,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